안녕하세요. 부동산 에이전트 김원성입니다. 오늘은 지난 10월에 새롭게 캘리포니아 렌트 컨트롤 법이 통과한 게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그 캘리포니아 전체에 이제 렌트 컨트롤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날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전체 내 렌트 컨트롤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전에는 이제 LA 시리라든지 산타모니카라든지 일부 그 메트로폴리탄 에리아에서만 그 렌트 컨트롤이 걸리던 부분이 이제는 캘리포니아 전체 내에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렌트 컨트롤이 내용이 똑같진 않아요. 도시들만의 렌트 컨트롤이 있는 지역은 그 렌트 컨트롤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 것이고요. 뭐 특정한 도시에 렌트 컨트롤이 없는 도시였다. 근데 여기가 이제 그냥 캘리포니아 내에 있었다 그러면은 그 도시가 이제 캘리포니아 렌트 컨트롤에 걸리게 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LA 시리는 전에도 렌트 컨트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렌트 컨트롤에는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들 것이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City of Torrance 또는 City of Fullerton 또는 한국 분들 많이 거주하시는 뭐 라크레센타 또는 뭐 어디가 있을까요? 뭐 하시엔다, 뭐 가든그로브 이런 데 렌트 컨트롤이 이제 다 생기는 거예요. 그 렌트 컨트롤이 없었을 경우에는 뭐 1년 계약 지나고 나면 그냥 뭐 노티스 주시면은 나갈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이제는 주인분들이 렌트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쉽게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현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1월 1일 2020년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렌트를 또 올릴 수 있는 금액이 얼만큼인지 또 어떤 조항으로 이런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는지 또는 내보낼 수 없는지 또는 내보낸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렌트 컨트롤 캘리포니아 렌트 컨트롤은 AB 1482라고 합니다. AB 1482 렌트 캡 렌트가 얼마큼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느냐. 이 캘리포니아 렌트 컨트롤에 대한 것은 5% 플러스 인플레이션입니다. 그 얘기는 우선 기본 5%가 된다는 얘기고 인플레이션 3%다. 그러면은 토탈 8%까지 인플레이션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렌트의 최대 뭐 인플레이션이 5% 이상이었다고 해도 이 캘리포니아에서 렌트 캡은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 플러스 인플레이션 근데 그게 10%는 넘을 수 없다. 이게 조항이고요. 그리고 2019년 3월 15일 이후로 렌트가 8% 이상 상승을 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월 31일까지는 다 받을 수는 있으나 1월 1일부터는 8% 올린 금액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0 내는 렌트 대신 세입자가 있었어요. $1,000 내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3월 15일 이후로 예를 들어서 뭐 5월 뭐 15일이라고 할게요. 5월 15일 날 갑자기 렌트를 10%로 올렸어요. 그러면은 1,100불을 내겠죠. 그러면 그 1,100불을 5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낼 수 있어요. 근데 1월 1일이 되는 순간부터 8% 상승률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80불로 하향 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 3월 15일 이후로 렌트 상승을 하셨다면 만약에 3월 1일, 3월 15일 전이죠. 3월 1일 날 1,100불로 상승을 시키셨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거는 유효해요. 그래서 2020년 3월 1일 날 다시 8%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15일 기점으로 그런 조건이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집주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만약에 테넌트가 누구를 하나 더 데리고 왔다 또는 뭐 아기가 생겼다 그럼 렌트를 그거에 준해서 올릴 수 있느냐. 이 새 렌트 컨트롤에 의하면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그 5% 플러스 인플레이션 올리는 것밖에 올릴 수는 없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테넌트를 내보내실 수 있는 것을 이제 just cause eviction이라고 합니다. 테넌트를 내보낼 수 있는 이유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at fault라는 게 있고요. no fault라는 게 있습니다. at fault라는 얘기는 테넌트의 잘못으로 내보내는 것. no fault라는 것은 테넌트의 잘못이 없는데 내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at fault에는 가장 큰 이유가
렌트 안 내는 거겠죠. 또는 계약을 위반, 예를 들어서 뭐 마약 거래를 한다든지 거주용으로 준 집을 상업용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breach of contract이라고 하죠. 계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at fault eviction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at fault의 경우에는 테넌트한테 이사 비용을 주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일반 eviction 예전처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no fault가 있습니다. eviction 중에서도 no fault가 있는데 no fault란 것은 테넌트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그 유닛을 사용을 원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유닛을 공사를 원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 사람을 넣고 싶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no fault eviction이 되겠습니다. 이 no fault eviction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고 있는 현재 렌트의 한 달치 렌트비를 주시고 그 이사 비용을 지불하셔야지만 그 테넌트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just cause eviction에서 no fault로 내보낼 때 이 해당을 받는 그 테넌트는 12개월 이상 거주를 하신 분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계약을 하시게 되면 이 캘리포니아 렌트 컨트롤에 걸리지 않습니다.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보통 12개월 계약하시죠. 6개월씩 계약하시게 되면은 이 렌트 컨트롤 피해 나갈 수가 있어요. 단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이미 그 도시의 렌트 컨트롤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렌트 컨트롤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뭐 테너트들 내보낼 때 뭐 2만 불, 4만 불 주네 뭐 그런 거 LA 시리에는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캘리포니아 그 렌트 컨트롤 패스에서 한 달치만 주면 된다. 그러면 한 달치만 주고 내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LA 시리엔 이미 더 강력한 렌트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그 렌트 컨트롤을 사용하는 거고 그 이외의 도시에 이 렌트 컨트롤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LA 시리도 뭐 이제 새거 됐으니까 뭐 한 달치만 주면 되겠지. 이거 아닙니다. 이 렌트 컨트롤이 있는 지역에 캘리포니아 전체에 이제 있죠. 근데 그 해당을 하지 않는 집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이 있느냐? 단독주택이나 콘도이면서 개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렌트 컨트롤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제가 콘도를 하나 가든 그로버에 있는데 그걸 렌트를 친다. 그럼 그거는 렌트 컨트롤 해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제가 제 회사로 그 콘도를 소유하고 있으면 렌트 컨트롤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로 소유하고 있느냐 또는 개인으로 소유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이 집이 렌트 컨트롤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또 좌지우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지난 15년 이내에 지어진 집일 경우에는 렌트 컨트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더라도 예를 들어서 2010년생이다. 그러면은 9년 됐잖아요. 그죠? 2019년이니까. 그러면은 렌트 컨트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2004년도에 지은 아파트인데 지금 올해는 렌트 컨트롤 안 걸리지만 내년 2020년이 되게 되면은 2005년부터만 렌트 컨트롤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지은 아파트는 렌트 컨트롤에 내년부터는 걸린다는 얘기죠. 또 2021년이 됐을 경우에는 2005년도에 지은 아파트도 렌트 컨트롤 걸리고 2006년부터 지은 아파트만 렌트 컨트롤을 안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매년 15년, 지난 15년 것만 렌트 컨트롤 안 걸리게 해준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오너 어큐파이드 듀플렉스는 또 렌트 컨트롤을 비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그 ADU 많이 짓죠. 그래서 한 집 주인이 거주하고 뒷집 렌트 준다. 그러면 주인이 거주했을 경우에는 그 듀플렉스는 렌트 컨트롤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거는 캘리포니아 렌트 컨트롤만 해당합니다. 만약에 도시에 그 각각만의 그 각 도시만의 렌트 컨트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렌트 컨트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렌트 컨트롤이 현재 없는 도시에 해당하는 지금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집주인분들한테 뭐 팁을 하나 드리자면 보통 뭐 파킹 비용 또는 뭐 스토리지 비용 뭐 이런 거 렌트하고 같이 거두시는 경우가 있죠. 요거를 따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렌트하고 같이 받으시게 되면은 이게 렌트 상승률에 적용을 받아요. 하지만 스토리지하고 차 파킹하는 거에 대한 비용은 렌트 캡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로 받게 되시면은 이거에 대한 거는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지나가다 테너트한테 돌 맞는 거 아니야? 자, 새롭게 그 패스한 AB1482 요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유익하게 본인한테 어,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많이 공부를 해보시고 부동산 관심 있으신 거 있으시면은 또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어떤 토픽이든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다음 에피소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